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좀 했어요. 자, 오늘은 바이든 산업에 우리가 좀 집중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이든 산업.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악글자만 따가지고 친환경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청정 에너지를 비롯해가지고 이 상당히 많은 산업군들의 지금 미국에서는 돈을 쓰겠다고 이미 몇 달 전부터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산업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제가 제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미 눈치를 채우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바이든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막대한 돈들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그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즉각적으로 복귀하겠다라는 게 이번 대선의 1호 공약이었거든요. 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만 들어보면요, 미국이 역시 이 성도 국가답게 확실하게 이제 기후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우선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고 이제 생각들 할 텐데요. 사실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결국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때 보면요, 그 정점에는 다 돈이 걸려 있습니다. 돈. 우리가 나스닥이 한참 뜨겁게 올라갈 때, 뭐 요즘에도 뜨겁습니다만은, 이 테슬라 이전에는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약자를 따가지고 이 빵 종목들이 사실상 큰 시세를 냈잖아요. 근데 저는 빵을 이어서 이제는 바이든, BIDEN까지 요거를 좀 집중을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이든 정책들을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프라 투자가 사실은 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요, 이 빅세븐이라 그래가지고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시장을 이끌어가기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 빵에 들이어서 이 바이든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하나씩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시대적인 아젠다로 우리가 친환경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한국까지요, 지금 탄소 배출 제로로 목표로 이 정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볼펜을 한 자루 갖고 있는데, 이 볼펜을 만드는데 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탄소 배출 제로겠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리기후 변화 협약에 즉각적으로 복귀하겠다, 뭐 석유가스 운영에 규제를 강화하겠다, 친환경 연료 보급을 증가시키겠다, 뭐 청정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겠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럽연합이 제일 먼저 이 친환경 정책에 주목을 하고 실제로 막대한 돈을 투자한 나라들이에요. 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도 짧게는 2030년부터 장기적으로는 2060년까지 이 탄소 중립선언, 이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해서 가기로 이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언론들 보면요, 이 ESG,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이 책임 있는 그 투자를 하겠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겠는데요, 이제는요, 이 ESG를 실행하지 않는 기업들은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걸 잘하는 기업으로 포장이 된 게, 저는 포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애플입니다. 애플. 이 애플 같은 거 여러분들 물건 같은 거 구매하시다 보면은 이 ESG를 하겠다라는 그 문구가 포장지 주변에 이제 많이들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포장지는 환경을 생각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뭐 재활용이 못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문구들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린뉴딜 관련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린뉴딜 관련주.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좋아도 이 시세 흐름, 추세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너도 나도 지금 친환경 대장주랍시고 시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또 시세를 또 내고 있거든요. 근데 가치 분석이 안 돼요. 실적이 엉망입니다. 여기서 지금 살아나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한 10%도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여러분들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요, 기업 분석 한 번씩 해보십시오. 아마 올해 3월달에 감사보고서 시즌 때, 이 감사보고서 시즌 때 제가 볼 때는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사유가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몇 년 동안 영업이익도 적자, 매출도 적자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주, 뭐 수소에너지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뭐 기술력이 나왔지 않아가지고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태반입니다.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장급들 몇몇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들 빼고는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사실은 실적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발전소, 폐기물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무엇보다 이미 관련 내용이 주가에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면서 코로나 투매 이전 가격 대비 수십 퍼센트, 많게는 수백 퍼센트 이미 시세가 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본다 그러면은 옥석가리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시세가 진행이 될 때에는 상승 3파, 조정 2파,
그러니까 이제 총 5개의 파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인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이 시장에 난립한 그랜니드의 관련주 중에서 이 시세를 좀 위치를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이 투자를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군들은 이 엘리어트 파동이 거의 다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상승 3파를 향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바이든 시대에서 이 친환경 정책에 주목을 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인프라 투자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고용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좀 요거 한번 좀 돌아볼게요. 코로나 이전에 미국에서만 지금 엄청난 신용, 이 화폐 통화량이 지금 풀려버렸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는 통화량이 지금 풀려버렸는데요. 금리까지도 지금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당분간 어떻게 보면 2022년,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대요. 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요. 실물 경기가 지금 제대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고용이 좀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좀 잠깐만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이제 톱니바퀴 이 세 개의 축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경제가 작동이 되는데요. 이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이게 참 보면요. 이 경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만 돈이 풀고 있지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있죠. 가게에서는 소비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즉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서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보면은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 고용을 많이 창출해야 되니까요. 자, 물론 이번 상반기에도 올해에도 기술주 중심의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이미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실물 경제도 같이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올해부터입니다. 이 그린뉴딜 막대한 돈을 들여서까지 여러분들 왜 할까요? 단순히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은 지속이 되겠지만 이 고용을 증대시켜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이 성과도 같이 내야 되는 시기가 올해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친환경만 갖다 붙이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이 전반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역시나도 이 고용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진작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 탄소 배출 제로에서부터 요즘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건물 탄소 발자국 50% 감소. 말은 참 그럴듯한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자, 그래서 친환경은요, 이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이제는 이 미래 성장 동력을 먼저 선점하는 나라가 향후 수백 년을 리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그 다음부터 영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 참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요, 이 친환경을, 이 미래 성장 동력을 먼저 확보하는 나라가 앞으로 수백 년을 좌우할 겁니다. 지난 200년 전부터는 세계는요, 이 대량 생산 체제를 누가 먼저 구축하느냐 선점하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술 변화,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미 앞서 봤지만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우리나라까지 이 친환경 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경쟁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미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려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린 산업 육성은요, 이 환경 및 도덕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리 선점 투자, 이 선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우리 금융시장에 또 한 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또 하게 되는데, 자, 기후 변화는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그린 스완이다. 우리가 블랙 스완은 들어봤는데 그린 스완은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농산물, 에너지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농산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농촌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한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이 농산물이나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뉴딜을 어떻게 보면 막대한 돈에 대해서까지 왜 해야 되느냐, 이 고용을 증대시키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 정치 지도자들은 고용 창출을 위해서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기후변화가요 발생하게 되면 금융시장까지 한번 출렁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011년도인가요? 동일본 이 대지진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때만 하더라도 이 환경에 미친 영향이 금융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가하는지 우리가 이미 확인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그린 스완이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예기치 않은 블랙 스완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환경,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린뉴딜은 꼭 해봐야 된다. 이 실제로 보면요, 이 말뿐인 그린뉴딜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뭐 그린뉴딜이다, 디지털뉴딜이다
말은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체감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이미 시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미 진행형이에요. 이 주식시장은 탄소 배출에 입조하고 있는 이 친환경 자동차 관련주를 급등하는 것만 봐서도 우리가 이미 출발했다는 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 주가의 흐름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뉴딜로 친환경 자동차 이 보급 계획도 이미 발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관련주들도 지금 급등,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하고 기아차하고 지금 애플하고 이제 뭐 친환경 자동차 어쩌고저쩌고 스토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스토리들은 계속해서 이제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들도 움직임이 좀 커지겠죠. 현재까지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린뉴딜 테마 가운데 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큰데요. 앞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더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 차트 한번 좀 볼까요? 자, 일단 기아차는 출발했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출발했습니다. 다 신고가를 냈어요. 한국의 이제 자동차 대장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모비스라든가 현대 글로비스도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다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보면 다 출발했죠. 화승, RNA 같은 것들도 역배열에서 바닥만 계속해서 위협하고 바닥만 깼었는데 이 바이든 산업을 우리가 좀 보면은 이 주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친환경과 관련된 돈이 될 만한 업종들은 이미 다 출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이 건설 투자에도 제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세가 좀 진행이 좀 되었어요. 어느 정도는 단기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 자동차처럼 올라갈 만한 섹터군들은 건설주에도 있겠죠. 단순히 그냥 건설주만 보지 마시고요. 건설주에 같이 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좀 보세요. 그러면 분명 돈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항공모함이 한번 출항할 때에는 항구로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순항함, 호위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에서도요. 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업종이 있는가 반면에 그 대장을 추종하는 각 업종마다 1등들이 있습니다. 중형주에서 1등, 소형주에서 1등. 건설주만 보지 마시고 그 건설주랑 같이 추종해서 갈 수 있는 업종, 종목군들도 같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만 하면은 너무 아쉽죠. 관련주로 보면요. 일단은 제가 건설주 중에서는 좀 중소형 건설주를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대형 건설주들은 일단은 시가총액은 크긴 크지만 변동성도 작기는 작지만 역시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좀 작아요. 그리고 주가가 좀 무겁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무겁기 때문에 귀향이면은 중소형 건설주들을 보시고 소형 건설사 분석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시가총액 1조 원 조금 안 되는 중형 건설주들을 좀 먼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건설주만 보지 마시고 그 건설주를 추종하는 다른 종목군들도 좀 봐달라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시멘트. 뭐 시멘트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건설이 시멘트만 가지고 되나요? 인테리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장재. 그런 것들도 좀 보시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을 좀 보십시오. 경기 민감주가 이제는 또 성장주가 될 겁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판을 바꿔버렸어요. 자,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기업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골라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